자, 오늘은 저희가 순서가 이게 뭐 딱 일정하진 않은데, 저희가 일단은 오늘은 입출력 관련된 거, 네,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앞에 화면 켰으니까 금방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이 제가 뭐 자바를 좀 합니다 라고 얘기하려면 당연히 여러분은 뭐예요? 파일을 다룰 줄 알고 DB를 다룰 줄 알고 네트워크를 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자바를 좀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매번 여러분들이 똑같은 파일을 또 만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데 이게 기본 원칙만 좀 잘 따지시고 그 다음에 방법을 좀 잘 익혀두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네트워크나 이런 거 할 때도 동일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뭐 오늘은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하는데 뭐 하나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의 입출력 스트림을 보면 입력 스트림이라는 게 있고 출력 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저희 자바 프로그램이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표준 입력 장치, 키보드 같은 걸로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 이렇게 바이너리로 된 애가 쭉 나옵니다. 네, 일렬로 정보가 쭉 들어가는데 이거를 입력 스트림이라고 할 거예요. 입력 스트림으로 이렇게 쭉 해서 자바로 전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 나온 결과물이 출력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서 이렇게 출력 장치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림이 왔다리 갔다리 할 건데, 자, 여기 보듯이 입출력의 스트림의 기본 단위는 바이트예요. 바이트라는 단위로, 그러니까 여기 비트로는 아니고요. 8개씩 묶어서 바이트 단위로 이제 입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단방향 스트림이에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입력을 위한 스트림이 있고요. 출력을 위한 스트림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출력 스트림으로 다룰 거고, 선입 선출 구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큐 모양으로 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선입 선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듯이 자바 프로그램 개발자는 직접 입출력 장치를 액세스하진 않아요. 저희는 입력 스트림에다가만 적어주고 그리고 출력 스트림에다가만 적어주면 얘가 알아서 입출력을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예제를 다뤄보면 금방 이해합니다. 자,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는 여기서 스트림을 다루는데 문자 형태의 스트림을 다루기도 하고요. 바이트 형태의 스트림을 다루기도 해요. 문자 형태는 우리가 글자로 표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읽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처리할 때는 문자 스트림을 처리해요. 이거 외에 뭐 그림이나 음악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는 당연히 다 바이트 스트림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글자가 아닌 애들은 다 바이트 스트림으로 처리합니다. 심지어 문자도 바이트 스트림으로 하면 돼요. 근데 글자, 그러니까 문자로 쓰여 있는 애들은 반드시는 아니고요. 예, 문자 스트림으로 처리해야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자 스트림으로 보통 처리를 하고요. 일반적인 입출력들은 다 바이트 스트림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애인데 중요한 거는 얘가 문자 입력 스트림을 지나오면 이런 바이너리들이 이렇게 글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글자로 출력을 하면 요 문자 스트림을 지나오면 이렇게 바이너리로 바뀌어서 이렇게 장치로 들어가요. 어차피 이 장치나 입력이나 출력 장치는 바이너리로 된 애들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 프로그램 내에서 내가 얘네들 중간중간에 결과를 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문자로 된 거를 보려면 이렇게 문자 입력 스트림을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바이트
입출력 스트림,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은 다 이렇게 계속 바이너리로 된 형태로 처리를 해요. 이 두 개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영상이나 음악 같은 거에 우리가 글자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보통은 다 이걸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차이는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자바에서는 두 종류의 클래스들이 있는데 뒤쪽에 이렇게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 붙는 종류가 있고요. 요거는 여기 보듯이 바이트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바이트 단위 혹은 바이너리 단위로 처리를 하는 애들이고요. 여기 있는 리더 라이터. 그러니까 뒤에 클래스명 뒤에 리더하고 라이터로 쓰인 애들은 글자로 처리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 두 가지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입력 스트림으로는 인풋 스트림, 그 다음에 파일을 이용한 파일 인풋 스트림, 혹은 버퍼를 이용한 버퍼드 인풋 스트림 이런 애들을 주로 써요. 나중에 몇 개 써보면 이제 금방 이해를 하십니다. 출력을 할 때는 아웃풋 스트림을 쓰는데 이 매핑이 되는 거거든요. 파일로 입력을 받으면 파일로 출력하니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나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애를 써서 입출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런 애들 한번 건드려 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객체를 다룰 때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핑을 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리더 라이터는 똑같아요. 글자로 된 걸 처리할 때 읽을 때는 리더고요. 쓸 때는 라이터예요. 그리고 얘를 파일을 읽을 때는 파일 리더, 파일에 쓸 때는 파일 라이터예요. 근데 글자로 된 애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리더 라이터를 쓰고요. 버퍼드 리더하고 버퍼드 라이터라는 애도 이렇게 맞춰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써보시면 이제 몇 개만 해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실 거는 뒤에 리더 라이터가 쓰이면 문자로 처리. 스트림이라고 그냥 적혀 있어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거는 바이트로 처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입력 스트림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스트림을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사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러는데 나중에 보시면 요런 데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은 당장은 안 할 건데 나중에 그 파일 입출력이나 네트워크 이런 거 할 때 여기에 보통 버퍼드 리더라고 하는 애를 보통 써요. 버퍼드 리더라는 애를 보시면 아무 예제나 하나 열어볼게요. 버퍼드 리더라고 보면 얘가 이렇게 씁니다. 버퍼드 리더를 순수하게 쓰지는 않고요. 버퍼드 리더에다가 파일 리더를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파일 경로를 적어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얘기하듯이 뭐라냐면 여러 개의 스트림을 연결해서 씁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안에다가 system.in 해서 인풋 스트림을 하나 연결해서 두 개를 연결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속도가 있게, 조금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이 앞에다가 버퍼드 리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는 애를 붙여요. 혹은 리더로 되면 버퍼드 리더라는 애를 붙여요. 그러면 버퍼링 기능이 있는 애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이제 층으로 지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서 여러 개의 스트림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예제 몇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건데, 네트워크에 가서 버퍼링 하는 기능이 필요할 때는 이 앞에다가 버퍼드라는 애를 씌워서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떤 인풋 스트림, 그러니까 저희가 콘솔로부터 입력을 받으면 그거를 이렇게 인풋 스트림으로 만드는데, 리더가 붙었기 때문에 이 뒤에 리더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글자로 처리하는 거예요. 글자로 처리할 수 있는 요런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요런 애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기서 얘 내용이 있을 때마다 읽어서 그거를 하나씩 이제 읽어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리드라고 하는 애는 숫자로 읽어와요.
이건 좀 이따가 저희가 볼 건데 숫자를 읽어온 다음에 그 읽어온 애가 마이너스 1이라는 글자가 오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면 이게 뭐냐면 파일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력 스트림의 끝, 엔드 오브 파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읽어서 마지막이면 빠져나오게 이런 구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저희가 좀 이따가 딱 정해진 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다시 익혀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하는 일은 내가 이 시스템인이라고 하는 바이트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바이트 스트림을 받으면 여기 있는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그 애를 통하면, 그러니까 얘를 통하면 얘가 요걸 통과하면서 뭐로 되냐면 글자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얘가 리더라고 하는 애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바이트들을 묶어가지고 글자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 스트링이 돼서 실제 이렇게 자바 프로그램으로 전달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스트림 연결, 스트리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는 이제 실제로 파일을 읽어서 처리를 할 건데, 자, 여기에 보면 파일 리더라고 됐죠? 뒤에 어쩌고저쩌고의 리더라고 됐기 때문에 이건 글자로 읽어요. 예를 들면 특정한 위치에 있는 이런 파일을 글자로 읽어옵니다. 글자로 읽어와서 이런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구문이 아주 정형화된 구문인데, fin이라고 하는 애로 리드를 하면 얘가 정수값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일로. 그러면 얘가 뭐 50이 됐건 60이 얼마가 됐건 막 이런 식의 숫자를 가져와요. 숫자를 가져오면 그 숫자가 마이너스 1인지랑 비교를 합니다. 이 마이너스 1이 아까 뭐라고 했죠? 엔드 오브 파일이에요. EOF예요, EOF. 파일의 끝이냐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파일의 끝이 아닐 때까지 계속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온 애를 그냥 C를 찍으면 숫자가 찍히는데 이 앞에다가 CHAR이라고 하는 애를 캐스팅 연산을 하면 얘 문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ASCII 코드로 바꿔서 화면에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글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을 열거나 이런 일을 하면 반드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닫아줘야 돼요. 클로즈 동작까지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예제 만드시면 되게 간단하니까 그냥 이런 구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파일을 열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해당되는 파일이 존재 안 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있으면 읽어올 건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때요?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해서 파일이 없어서 발생하는 이런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읽어올 건데 파일이 내용이 계속 있으면 잘 읽어오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읽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오동작이나 파일이 중간에 깨지거나 공간이 모자라거나 이래서 오류가 생길 수 있으면 입출 역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IO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가 이걸 하나에 10가지 다 치면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지만 저희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거 굉장히 쉽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만 여러분이 잘 배워두시면 이제 되고요. 타이핑 치는 식으로 프로그램 하시면 힘들어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파일 리더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에 이런 생성자들이 있고요. 여기 잘 보면 파일 리더에 파일을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문자열을 넣어서 만들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아직 파일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금은 문자열로 처리를 할 거예요. 경로를 줘서 처리를 할 거고요. 조금 이따 파일 배우면 그때는 이 파일을 사용해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read라는 애는 이렇게 정수형을 반환해줘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씩을 계속, 문자래. 그 문자에 해당되는 숫자를 계속 반환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반환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캐릭터 배열로 된 애를 이용해서 읽어올 수도 있어요. 혹은 캐릭터 배열을 읽고 옵셋을 주고 랭스를 주면 이 배열에서 이 시작 위치로부터 이만큼 길이만큼을 읽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을 읽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코딩을 확인할 수도 있고 파일이 열렸으면 닫는 일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건 요렇게까지 보시면 되는데, 자, 지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거고, 자,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코드가 어쩌고 막 이렇게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희는 뭐 할 거냐면 윈도우의 어떤 위치에 가면 윈도우즈 밑에 가면 system.ini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읽어올 거예요. 이 파일을 한번 읽어서 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자, 저희 여기 그 파일 탐색기 열고요. 파일 탐색기 열고 C 드라이브에 가시면 뭐 복잡한데 이 중에 윈도우즈가 있고요. 윈도우즈에서 쭉 내려가 보면 이름이 system.ini라는 애가 있어요. 구성 설정이라고 하면서 찾으셨나요? C 드라이브 윈도우즈에 가면 system.ini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러분이 편집이라고 하는 거 누르면 이렇게 메모장에 요런 애가 올라와요. 글자가 어쩌고저쩌고. 내용은 뭐 지금 잘 모르셔도 되고 어쨌건 이런 식의 파일이 적혀 있어요. 저 안에. 요건 확인하셨죠?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읽어오려고 해요. 그 위치는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즈라고 한 밑에 있는 애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가서 기존에 있던 거는 뭐 일단 다 닫아버리고요. 없다 치고, 자, 저희는 여기, 저희가 넌 DB 예외 스윙까지 봤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패키지로. 파일로 하죠, 뭐, 파일이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New에서 클래스를 만들 건데 저희는 파일 리더 ex라고 하는 예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메인도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메인도 하나 체크하시고 피니시. 파일 리더에 메인이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준비가 됐고요. 맨 윗줄은 지우고, 자,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파일이라고 적을 거고요. R 정도까지 쓰시면 파일 리더를 읽어올 건데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를 눌러보면 요거는 우리 지금 파일명이고 요 바로 밑에 보면 파일 리더인데 자바 IO에 있는 애가 있어요. 저희가 입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java.io에 있는 패키지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면 이 위에 이렇게 java.io 파일 리더라고 이렇게 읽어올 거고요. 파일 리더를 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하면 여기 대문자로 된 부분을 약어로 써요. 그래서 fr이라고 하는 파일 리더를 만들 거고요. new하고 f 정도만 쓰셔도 앞에 것 때문에 뒤에 내용을 이렇게 추론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봤더니 파일 리더가 하나, 둘, 셋, 넷, 5종류나 있어요. 생성자가 5개나 있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아직 파일은 안 배웠으니까 파일 이런 애나 파일 디스크립터 이런 애들은 빼고 요 스트링이 그나마 우리가 뭐예요? 경로를 줄 수 있는 애죠. 요걸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파일 리더 안에는 문자열을 넣으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문자열을 늘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넣어야 될 문자열은 뭐냐면 경로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윈도우 탐색기에 열어보면 여기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까지 있었잖아요.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브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한 개가 붙는데 여기 2개가 붙잖아요. 왜냐하면 한 개는 이스케이프 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n 같은 거 쓸 때 쓰던 슬래시거든요. 슬래시가 2개가 나와야 우리가 볼 때 뭐예요? 슬래시 하나로 내부적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슬래시 2개 넣으시고 다시 슬래시 2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있던 이름이 system.ini라고 넣으시면 해당되는 파일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문자열을 넣고 문장의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딱 넣으면 세미콜론을 넣자마자 여기서 요만큼 오류가 빵 발생을 해요. 무슨 오류인지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외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 요 파일이 멀쩡하게 있으면 잘 읽어올 건데 없으면 오류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파일명이 이런 애는 없잖아요. to 붙는 이런 애는 없을 거니까 이런 애 오류 떠야 되는데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 가져가고 우리 어떻게 해요? 트라이 캐치로 처리한다 그랬죠? 눌렀더니 저희가 예상했던 파일 not found exception을 핸들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출력으로 sysout으로 뭐라고요? 예외 발생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 밑에 2.printStackTrace라는 애가 있어서 왜 오류인지 얘가 다 알려주긴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핸들링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처리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렇게 연결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 파일 리더라는 애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읽어와야 돼요. 읽어올 건데 우리 어떻게 읽어올 거냐면 그냥 끝도 없이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while문으로 돌릴 거예요. while문으로 돌릴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FR을 가지고 이렇게 FR 안에 그러니까 파일 리더 안에 보면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read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rea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read를 순수하게 이렇게 read로 할 수도 있고요. read인데 캐릭터 배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냥 뭐 순수하게 읽어오겠죠. 얘가 읽었더니 얘가 리턴 타임이 뭐예요? 숫자 하나를 반환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숫자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이렇게 있는 숫자가 들어온다고 자바에서 while문의 true, false를 판단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읽어온 값이 파일의 끝이냐 마이너스 1이냐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들어올 때까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렇게 하는 애가 어때요? 변수 하나를 반환을 해주잖아요. 정수형을 반환해주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우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int형의 C값을 이렇게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문법상 어때요? 요 안에다가 이게 타입을 적을 순 없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변수를 while문 밖으로 뽑아서 int c라는 애를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C 값을 외부에서 이렇게 하나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와서 C에 보면 뭐 1이 됐건 2가 됐건 50이 됐건 1000이 됐건 이런 값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로를 먼저 씌워주고요. 그러면 C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어떤 숫자가 들어있을 거고 그놈이 마이너스 1이냐를 비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라면 난 계속 어떻게 해요? 루핑을 돌릴 거란 얘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자, 파일 리더로부터 읽어오는 애가 숫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꺼냈어요. C로. 그리고 그 C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닌 동안 계속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다른 언어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딱 정해진 틀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걸 읽다 보면 얘가 다른 오류가 아니라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얘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입출력하다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메모리가 부족하든지 뭐 무슨 장치에 문제가 있건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입출력 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걸 핸들링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갔더니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두 번째 방법 쓴다 그랬죠? 두 번째가 뭐냐면 캐치 구문을 여러 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문을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file not found exception 밑에 IO exception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입출력 시 오류가 뜬 거에 대해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sysout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예외 발생했는데 이건 뭐예요? 입출력 오류. 입출력 오류 발생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막 여러 개를 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린 몇 줄 안 넣었어요. 그죠? 내가 내 손으로 넣은 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두 줄에 두 줄. 이거 파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까지 돌리자 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다 했어요. 자, 마이너스 1까지 돌리면 돼요. 다 돌리면 되는데 돌리면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sysout 해가지고 저기서 읽은 C 값을 그냥 찍어요. 그냥 찍어. 자, 그래서 얘를 컨트롤 F11에서 찍었더니 뭔가 찍어요. 화면에. 그죠? 화면에 뭔가 찍는데 이 찍은 뭔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문자인데 지금 숫자로 얘가 리턴하는 애가 숫자다 보니까 숫자로 지금 받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였는데 요 앞에다가 여러분이 뭐예요? 이렇게 CHAR이라고 해서 캐릭터로 바꿔서 찍었더니 아까랑 다르게 뭐예요? 뭔가 글자가 찍혀요. 그죠? 아까 받아온 게 ASCII 코드라서 그런데 이렇게 글자가 찍히고 우리는 이거를 한 줄씩 내려서 그런데 이거를 제어를 하던 애를 LN을 지우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돌리면 화면에 지금 보듯이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파일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죠. 파일에 있는 애를 그대로 읽어서 어떻게 해요? 화면에 뿌린 거예요, 지금. 별거 없죠, 그죠? 우리가 한 거라고는 뭐예요? 딱 요거 한 거예요, 요거. 읽어와서 문자로 바꿔서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 좋은데 이게 파일을 열면 이렇게 파일을 열면 파일을 닫아줘야 돼요. 파일을 닫아줘야 되는데 파일을 여기서 닫아도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file.close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좋은데 문제는 얘가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중간중간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close가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거 처리하려고 뭐 한다 그랬죠? try catch 그리고 뭘 써요? finally라는 걸 쓴다 그랬죠? 그래서 finally를 쓸 거고 finally에서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닫아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에러가 빵 발생해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이유는 뭐죠? 이제는 이 정도는 서로 딱 눈에 보고 알아요. 이유는 뭐라고요? 이유는 그죠. 얘가 트라이문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뭐예요? 지역 변수로 얘가 선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위로 올려야 되죠. 근데 이 전체를 올리면 이거 자체가 트라이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트라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만큼은 복사를 해가지고 요 바깥으로 뽑아내요. 뽑아내고 여기는 이렇게 바로 세미콜론 하면 안 되고요. 보통은 초기화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널이라도 초기화를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바깥으로 뽑고 이 안에 또 쓰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가 발생해요? 이 같은 이름을 쓰다 보니까 이게 오류라고 뜨는데 만약 오류가 안 뜨는 경우가 있다면 무조건 바깥에 있는 애보다는 지역 변수가 우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 위에 있는 애가 하나도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타입을 제거해서 요게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얘가 요렇게 하고 났는데
그래서 이제 스코프가 얘가 여기까지 영향을 주게 됐는데 이 아래 또 에러가 발생해요. 이번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그냥 잠깐만 제 거 보세요. 아까는 제가 이거 동작하기 전에 여기에 오류는 마우스를 가져가면 뭐예요? 뭐 FR이라고 하는 애가 cannot be resolved.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변수를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선언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듯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 했어요? 변수 올려놓고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스코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수가 누군지는 알았는데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는 이 오류는 뭐냐면 예외예요. 왜요? 닫다가도 죽을 수 있거든요. 못 닫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예외 처리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얘에 대한 예외 처리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FR이 안 보이는 걸로 돼 있네요. 이니셜이 안 돼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니셜을 안 넣었네요. 그죠?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널을 넣었는데 는 널이라고 넣어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비워놓잖아요. 비워놓으면 여기서 만들고 트라이문에 왔는데 트라이문 여기까지 가지도 않고 얘가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이전에 문장이 있으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놈이 초기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무조건 이렇게 널이라도 넣어야 얘가 초기화가 된 상태가 돼서 여기가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만드시는 것까지가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죠? 트라이 캐치가 좀 나타나서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손으로 쓴 트라이 캐치문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파일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파일을 읽어 오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읽어봤고요. 그 다음은 이번엔 파일을 쓰고 싶어요. 어떻게 쓸 거냐면 파일 라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문자로 쓸 거예요. 문자로. 우리 눈에 보기에 좋게 문자로 쓸 거고 여기 봤더니 test.txt라는 애로 이렇게 적겠대요.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문자 한 개를 라이트하면 한 글자가 이 파일에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버퍼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버퍼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일을 열으면 이게 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 열고 닫고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메소드, 파일 라이터에 대한 메소드는 여기 봤더니 생성자가 여러 개인데 우리는 요거 쓰겠죠. 요거 그죠? 요거 쓸 거고 여기 있는 요 append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존 파일에다가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지워버리고 새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요거를 설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늘 할 때마다 새 파일로 지워버리고 만들게 됩니다. 그런 메소드가 있고요. 생성자가 이렇게 있고요. 자, 라이트하는 메소드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얘는 숫자로 된 애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를 하는데 문자열로 된 애를 쓸 수도 있고요. 우린 나중에 요거 주로 쓸 거예요. 문자열로 그냥 바로 적을 거니까. 그 다음에 필요하면 캐릭터 배열로 된 애를 옵셋을 잡아서 요 위치부터 이만큼 길이만큼을 라이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잘 안 쓰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버퍼를 쓰잖아요. 버퍼를 쓰면 여기 버퍼라는 애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게 앞으로 밀려서 이렇게 나가는 게 뭐예요? 그게 버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가 들어와도 화면에 안 찍히는데 이렇게 3개짜리 버퍼면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되면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서. 그리고 또 넣으면 그 다음에 밀려서 나오고 막 이렇게 해요. 자, 저희가 버퍼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는 나는 여기 있는 데이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읽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네트워크의 문제나 기타 등등의 문제로 어때요? 여기에 데이터가 있으면 얘가 가져갈 건데 이게 늦어서 여기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뭔가 하다 이제 끊기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읽어오는 일이 끊기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미리 여기에다가 미리미리 갖다 놓는 거죠. 자, 네트워크가 느려도 어때요? 여기에다가 미리 채워놔서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버퍼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버퍼를 썼을 때 얘가 세 번째부터 그리고 네 번째부터 첫 번째가 나가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멈추면 여기에 하나, 둘, 세 개의 데이터가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일 끝까지 다 하려면 얘를 한 번에 샥 밀어내줘야 돼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애를 샥 밀어내야 뭐가 돼요? 전체 데이터가 다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한 번에 밀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함수가 플러시라는 애예요. 플러시 동작을 버퍼를 쓸 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다 본 적 있죠? 다른 과정에서 여러분들 파일 처리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그때 아마 이런 것들 버퍼 쓰는 경우면 요거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et encoding이라고 하는 애로 인코딩 값 가져올 수 있고 close로 닫으시면 돼요. 자, 저희가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 저희가 코드 잠깐 보면 뭐 할 거예요? 여기 시스템 인으로 해서 콘솔로부터 받을 건데 리더기 때문에 글자를 받아올 거예요. 글자를 받은 다음에 특정한 위치에 파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제 쓸 거예요. 거기다 이제 쓰는 일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죠. 자, 일단은 앞쪽에 가셔서요. 여러분이 C 드라이브에 가시면 템프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 템프 폴더에 얘네들 있죠, 얘네들. 여기 있는 얘네들 이거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 있던 파일 있던 거 있죠? 그거 다 지워버리세요. 다 지우셨나요? 자, 다 지워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저희가 이제 가서, 요거 이제, 여기에 파일 생기는 거 봐야 되니까 요거 잠깐 내려놓고요. 자, 저희는, 만들자 하나. 예, 자, 여기 파일에 가서 오른쪽 버튼, New Class. 요번에는 파일 라이터 EX라고 만들게요. 파일 라이터 EX. 그리고 메인 하나 체크하시고 피니시. 자, 저희는 input stream reader라고 해서 자바 IO에 있는 애인데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글자 받아오는 애예요. 리더기 때문에. 리더를 하나 만들 거고 저 약자는 input stream reader ISR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거고요. new I 정도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요 앞에 있는 이름 따라서 얘가 이렇게 불러와요. 근데 뒤에 봤더니 다 인풋 스트림을 받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걸 선택하실 거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제일 대표적인 인풋 스트림은 콘솔로 받는 거니까 system.in이라고 하는 걸 받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콘솔 창에다가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글자를 쓰면 그 글자를 얘가 이제 받아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가 그냥 바로 만들죠. 자,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파일
writer라는 애를 만들 거예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자바 IO에 있는 파일 라이터예요. 그리고 파일 라이터 FW라고 만들 거고요. 얘는 new 파일 new F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파일 라이터를 하는데 우리 아직은 파일 안 배워서 스트링으로 그냥 처리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로 처리할 거예요. 파일 라이터를 할 건데 문자열로 잡고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어요? C 드라이브에 우리가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쓰는데 이렇게 쓰면 번거롭잖아요. 또 다른 방법은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역슬래시를 하나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나를 하면 요거 보통 유닉스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생긴 슬래시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스케이프 문자가 아니어도 그 디렉토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보통 C 루트에다 쓰면 보안이 걸려서 파일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템프라는 폴더에다가 우리 거기다 다 비워놨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뭐 예를 들면 a.txt라고 이렇게 적자고요. 자, 이렇게 적으려고 잘 적었더니, 이렇게 했더니, 여기 파일 라이터에 봤더니, 얘는 무슨 예외가 발생해요? IO 익셉션이 발생하죠? 그죠? 사실은, 원래대로면 이 파일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파일은 내가 만들면서 써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은 없으면 내가 만들 거니까, 그건 중요치 않고요. 저 파일에다가 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있어서, 얘를 어떻게 해요? try catch로 잡으면 요렇게 요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라이팅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예외에 뭐 적어줘야 되는데 적는 거 지난번에 여기 앞에서 다 봤잖아요. 뭐 이런 거 적어주면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적으면 되니까 저희가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요. 여기 그냥 계속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파일에다 저기다 뭔가 적으려고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동작을 할 건데, 이제 저희가 while문을 통해서 할 거고요. 아까 전에 봤더니, 여기다 int형의 C를 하나 선언을 할 거고요. 그 값을 이렇게 받아오겠죠. C라는 값을 받아올 건데, 어떻게 해요? 요 위에 있는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ISR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리드로 읽어올 거예요. 리드로 읽었더니 숫자 하나를 받아올 건데 얘네를 이렇게 감싸할 거라고 했죠? 감쌌는데 이 값이 뭐가 아니면 not equal로 해서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얘를 계속 돌리면서 이제 할 거란 얘기예요.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뜨진 않을 건데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공간을 좀 넣어드렸어요. 어쨌든 이런 구문이 될 거예요. 그죠? 요거를 통해서 값을 받고 요 C값하고 마이너스 1하고를 비교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읽을 거예요. 자, 끝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여기 파일 라이터에다가 FW라는 데다가 라이트를 할 거예요. 라이트. 자, 라이트를 하는데 여기 봤더니 문자열을 라이트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엔 요걸 쓰겠지만 지금은 숫자로 된 형태로 값이 들어오잖아요. 숫자로 된 형태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라이트를 할 거예요. 그냥 숫자를 그냥 써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파일의 끝을 만날 때까지 애를 계속 여기다 적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해요? 끝나고 나면 이제 종료를 해야 되는데, 종료를 할 때 여기 파일 열면, 이렇게 파일과 관련된 애가 열리면 닫아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어떻게, finally 라고 넣을 거고요. 우선 이 파일, 요거는 또 쓰면 무조건 오류 뜨겠죠? 왜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또 위에다 올리고 널에서 초기화까지 해주고요. 요 놈은 이렇게 제거를 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다 어떻게 해요? fw라는 애를 close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도 예외 처리해야 되니까 요거를 try catch 문 안에다 이렇게 넣을 건데, 중요한 건 요것도 닫아줘야 되거든요. 요것도 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안에서 우리는 뭐 해요? 저기 있는 ISR도 close로 이렇게 닫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다 된 거예요. 요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한 일이라고는 파일 경로, 요거 콘솔로 입력받을 수 있게 하고 파일 경로 적어주고 그냥 끝까지 읽으면서 쓴 거밖에 없어요. 이게 끝. 자, 그럼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요 마이너스 1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얘가 계속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돌리면 여기가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여기. 살아있죠? 살아있는 데서 여기에다 여러분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바, 테스트, 한 칸 내리고, 마이 프로그램, 이렇게 적고, 한 칸 내리고, 이제 종료를 할 때는 마이너스 2라는 표시를 뭘로 주냐면 파일 끝이라고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진짜 마이너스 1이라 적는 게 아니라 컨트롤 누르고 Z를 누르면 컨트롤 Z 누르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꺼졌죠? 그죠? 꺼지는 때까지 뭐냐면 얘를 라이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로 가냐면 실제로 여기 가보면 여기 보면 a.txt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 1K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열어보시면 제가 적은 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파일에 라이팅이 돼요. 맞아요? 잘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얘를 컨트롤 F11을 누르고요. 다시 런이 되면 여기다 이제 순서를 바꿔요. 마이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런 글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그냥 컨트롤 Z 눌러도 되는데 그냥 깔끔하게 한 줄 내린 다음에 컨트롤 Z 누르면 여기까지 꺼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다시 여기 가서 얘를 열어보면 우리가 지금 적은 대로 다시 적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펜드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파일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보면 어펜드도 할 수 있죠. 파일을 매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에서 뒤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 자, 나는 여기에다 a.txt라는 애를 만들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요 파일에 가서 여기에 적혀 있는 c.text로 읽어오면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거를 요렇게 바꿔버리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어때요? 내가 적어놓은 파일 내용을 읽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약간 어설프지만 뭘 할 수가 있어요? 읽고 쓰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파일 만들고 그 파일을 읽어올 수 있어요. 파일 만들고 읽어오는 일까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된 거죠. 근데 별거 없잖아요. 뭐예요? 요것만 할 줄 알면 돼요. 리더에서 읽어오고요. 라이팅은 더 쉽죠? 라이팅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읽어서 해당되는 내용 읽어서 어떻게 해요? 요렇게만 적어주면 얘가 쫙 라이팅을 해요. 심지어 라이트 메소드 중에는 스트링을 그냥 적는 애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스트링으로 그냥 적으면 돼요. 그냥 읽어온 거 그냥 그대로 하나씩 적으시면 그냥 바로 라이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읽고 쓰고 이렇게까지 했고요. 자, 바이트 스트림으로 바이너리 파일 쓰기라는 애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바이너리 파일을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쓰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나중에는 파일을 읽고 쓰고는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파일을 읽고 쓰고는 되게 중요한데, 내가 굳이 얘를 이렇게 글자가 돼 있거나 숫자로 된 애를 이렇게 라이팅을 해봐야 나중에 여러분이 읽으면 이렇게 읽거든요. 이렇게 다 깨진 형태를 읽혀요. 바이너리니까.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방금 있던 문자는 우리가 열었더니 글자가 예쁘게 잘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리드 라이터를 쓰면 이렇게 글자로 읽고 쓰고가 되는데, 이게 바이너리로 쓰면 이런 모양이 조금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읽고 쓰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근데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서 쓰기는 하는데, 파일을 열었을 때 아무 내용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권장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안 만들겠습니다. 저는 안 만들고, 이거 그냥 여러분 집에 가서 요거 있잖아요. 여기 바이트 스트림으로 바이너리 파일 쓰기랑 읽기라는 거, 요거 한 번만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시면 아, 이거 참 쓸데없는 거구나 이렇게 보실 거예요. 저랑은 잠깐만 쉬었다가 바이너리로 된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파일을 복사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파일을 옮기는 법,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요.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스킵하고요. 요거 말고 저희 책에 없는 다른 거를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